자, 칼큘러스 첫 번째 시간에 저희는 함수와 모델링에 대해서 배웁니다. 칼큘러스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미적분학이죠. 이제 미적분학에서 쓰이는 미분적분을 이걸 활용하는 기초 학문이 칼큘러스고 이걸 활용하는 상위 학문을 칼큘러스의 상위 학문을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이건 이제 한국어로 말하는 해석학이고요. 자, 이제 과목 이름이 해석학인데 뭘 해석하냐? 함수의 성질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함수를 이제 저희가 칼큘러스의 도입부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처음에 보시면 이제 뭐 함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함수는 그냥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방법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사실상 뭐 이런 방법 이제 이거는 차트로 표현한 방법인데 이런 거를 많이 쓸 일은 없고요. 그래프는 함수를 표현할 때 정말 많이 쓰이지만 저희가 이거는 미적분을 하면서 차차 배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함수를 보면은 function f is rule 규칙이죠. assign each element d라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e라는 치역에 있는 원소 하나로 이제 정확히 대응시키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자, 이거를 이게 명확한 정의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자, 이 이미지가 함수를 나타낼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수는, 자, 한국어로 함수는 여기서 함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가 있지? 뭐 반지, 함막 이런 거 할 때 이 함 상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상자가 이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이밍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보면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그리고 관계 이 사이 관계에 정확한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아니면은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자가 어떤 정확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간 기계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하나를 투입하면은 어떻게 이제 딱 규칙에 맞게 돌아가 가지고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이 관계를 이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풋과 규칙, 아웃풋이 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와 이제 해석학의 세계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겠죠. 뭐 인풋으로 지금 딱 바로 생각나는 것은 이제 위치가 있고 뭐 시간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겠죠. 이게 어떤 규칙, 이 규칙의 종류가 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들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앞으로 배울 함수의 다른 종류들도 이제 이 규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뭐 아웃풋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주로 쓰는 건, 여기서 쓰는 거는 이제 뭐 하나의 숫자 아니면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벡터라고 불리는, 간단히 말해서 뭐 여기서는 뭐 방향과 성분을 가진 물량, 뭐 이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개념만 머리에 넣고 저희가 이제 함수를 기반으로 그 미적분학을 풀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과목이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이 개념만 잡고 목차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자, 칼큘러스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펑션과 모델을 배웠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아까 말했던 펑션이란 건 함수고 관계인데, 이 관계에 관한 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학을 배워서 실생활에 써먹기 위해서는 실생활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실생활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이 뒤에 말한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함수와 모델링을 이제 기초로 배우고요.
여기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컬큘러스로 들어가는데 배우는 거는 극한. 극한이란 건 이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개념인 건데, 극한을 기반으로 이제 미분을 저희가 배우죠.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함수의 A의 B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A가 변하면은 B가 변하겠죠. 이 관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럼 A가 변할 때 B가 어떻게 변하나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내면서 변화에 대한 이 관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변하는지 그 성질을 유도해내는 게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미분에 대한 규칙 그리고 미분의 응용, 이렇게 미분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어는 이제 적분이죠. 적분은 이제 미분의 역연산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A에서 B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가 어떤 변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하냐, 이거 자체도 A와 B의 다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의 미분도 A에서 B의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A의 변화가 B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럼 이 변화가 누적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냐, 이제 미분을 역으로 연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적분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실 적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로 적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미분은 정확한 이제 좀 깔끔하게 이 관계에 대한 규칙이 유도가 되는데, 관계를 변화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가 도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적분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 적분하는 기술들을 또 하나의 단어로 추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을 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differential equation은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변화에 대한 관계가 미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미분 방정식은 그 변화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지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모르고, 이게 이제 미지수로 들어가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이 관계를 찾아내는 게 간단히 말해서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10단원, 11단원을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가 근데 이제 방향과 시간을 가지는데, 방향과 시간이라는 걸 보통 3차원상에서 2차원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3차원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이 3차원 공간이 저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그 다른 차원들보다 훨씬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오메트리 오브 스페이스,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부 다 그 미적분의 3차원적인 적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벡터 펑션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인풋, 아웃풋의 관계에서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인풋은 이제 뭐 공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시간으로 주어지면, 그 아웃풋이 하나의 벡터, 뭐 색, 방향과 시간, 방향이라는 게 세 개의 성분을 가진 물리량으로 나오는 거가 벡터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래는, 그러니까 뭐 하나의 공간에서 뭐 x 좌표가 몇이고 y 좌표가 몇이고 z 좌표가 몇이면은 아웃풋은 하나의 뭐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벡터가 나오는 거를 저희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벡터 펑션이고, 파티를 이거 이제 저희가 아까 뭐 2차원상에서 미분을 했을 때는 이제 x와 y가 이렇게 있고 y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이게 x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차원상으로 이제 좌표가 확장이 되면 x와 y 말고도 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어떤 뭐 함수가 있거나 뭐 면이 있거나 할 때 이것들을 y에 대해 이게 x에 대해 변하는지 y에 대해 변하는지 아니면은 뭐 z에 대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가야 이제 편하거든요. 그래서 팔티얼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 뭐 다양한 뭐 다른 활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이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서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파르티얼 데리베티브 이제 편미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멀티플 인테그랄은 이제 반대로 공간에서 적분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하학적인 적분의 해석이 이런 관계가 아까 비슷한 함수 관계가 있으면은 이거의 밑 넓이로 나타나는데, 공간에서는 이제 이걸 확장해가지고 뭐 b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플 인테그랄로 이제 공간에서 미분 적분을 다루고, 자 저희가 이제 공간에서 벡터 함수를 다뤘는데 저희가 미적분하기다 보니까 이 벡터 함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벡터 함수가 그 공간이 변할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에 대한 미적분하고 똑같은데 이 대상이 벡터일 뿐인 게 이제 벡터 칼큘러스인데,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이 있고 다루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후반에 좀 난이도가 있는 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사실상 쓸 일이 많긴 많은데,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면은 2차도 이제 확장해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제 단원의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 단원의 진도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게 이제 11단원하고 10단원인데, 10단원에 이제 뭐 코디네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코디네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매개 변수로 진행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미적분에 필요한 꼭 필요하지만 이 맥락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뒤에 11단도 이제 무한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무한수열과 미적분이 엮여도 되게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 맥락에 들어맞진 않지만 이제 수학적인 기술로서 이제 이후 단원들을 편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딱 2차원까지 끝나고 이 기술들을 제공한 다음에 3차원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미적분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에 대한 얘기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내가지고, 그래서 이 만약에 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안다고 하면은 이 관계식을 도출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저희 순수 수학을 제외하면은 모든 과학, 사회과학을 공학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미적분의 실용적인 적용, 미적분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의 실용적인 적용은 이제 수학적 모델링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수로 시작해가지고 미적분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충분히 응용을 해가지고 현실의 모델링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미적분의 최종적인 교육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